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 양대 지수는 소폭의 하락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내려서 0.41% 하락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조정 나오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전력 설비주의 강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LS도 10% 넘게까지 급등, LS 마린솔루션이 신고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제약주도 전반적으로 강한데 유한양행 신고가, 대웅제약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섹터나 업종에서 신고가가 많죠, 여러분. 해외 시장 혼조, 국내장 혼조인데 사실 국내장 양호인데 혼조다라고 일단 얘기했습니다. 이 지수 때문에 그런 얘기 해줬는데 어제 파월 의장 좀 연설 좀 했고요.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역시 나스닥은 지금 2700에서 세게 뚫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우도 뭐 그닥 그렇게 세게 가지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유럽 시장은 요새 좀 약합니다. 프랑스하고 뭐 이쪽 뭐 뉴스 좀 나오면서 독일 시장 좀 약한데, 오늘 장은 지금 현재 최근에 좀 많이 밀린 항생이 양호하게 움직이는 거, 요런 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해외 시장 혼조, 국내장 혼조인데 파월 의장 의회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미국장 결국 왔다 갔다 했고, 이번에도 미국은 어젯밤에는 엔비디아 vs 그죠? 이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요새 이종복이가 미국장 볼 때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많이 빠진 소외주 쪽을 테슬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강하게 올라간 종목 쪽을 이제 엔비디아로 보는데, 확실히 보다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반등세가 이어지는데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일단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거래가 붙는 게 단기간에 테슬라도 사실 이 4월달 저점 대비로 놓고 보면 거의 더블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 138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확실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올라갈 때가 거래량이 활발하게 실리는 게, 요런 게 하나의 어떤 시장의 특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낼 때 어느 쪽이 매력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하원에서 파월 의장 좀 얘기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CPI, 요번 주에 CPI 관련해서도 몇 번 얘기하는데, 요 예상치가 내가 봤을 때는 요거는 아마도 잘못 잡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전월비는 0.1 정도 올려 잡은 걸로 아마 이자들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서로 상쇄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장도 이제 기술적인 특징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고, 우리나라도 그와 같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력 설비, 제약 등 강세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업종 대표주가 치고 간 거에 비해서는 최근에는 업종 대표주가 그렇게 세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지수 부담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형으로 가거나 저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아니면은 금리 인하 모멘텀을 바탕으로 지금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성장주 섹터에서는 제약주가 가장 매력적일 거예요, 아마. 저쪽은 몇 년 동안 밀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력 설비, 제약 등 강세인데, 이게 전형적인 눈치 보기예요. 지금 시간이 이따가 신의 한 수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감소 요건 두 번째 판으로 가는 게 좋겠군요. 어쨌든 전력 설비, 제약 등 강세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지금 전력 설비도, 그러니까 이게 LS가 여기서 12만 5천 원까지 왔으면 이거 갖고 내가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얘기 많이 했었을 텐데, 어쨌든 매수 관점으로 얘기해 준 거니까요. 보다시피 LS는 11%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LS 일렉은 한 5% 선밖에 안 올라가죠. 탄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전력 설비 쪽은 하나의 주도 테마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도 업종이 되기는 아직은 뭐 몇 종목 없고, 요쪽 종목들은 그 향후에 기대치 실적 플러스 현재 나와 있는 것도 캐시가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몰리는 것 같아요. 신고가형 중에서는 이쪽 전력 설비가 양호하고, 그 다음에 조선주도 한 코멘트씩 줘야 되는데, 조선주도 요새 잘 갑니다. 근데 따라붙기에는 좀 다소간에 좀 부담은 있죠. 대신 제약주 오늘장 보면 제약주도 일단 유한양행 신고가고요. 유한양행도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는데 조금 뜬 게 부담이에요. 근데 어쨌든 유한양행 신고가, 그 다음에 지금 방송 중에 한미약품도 이제 올라가려고 하네요. 요런 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테슬라형인데, 요건 좀 이따 얘기해주고, 잘 가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종근당 다 보면 오늘장 세게 올라가거나 최근에 세게 가는 애들은 고점에서 어느 정도 하락하고 그 저점이 확인된 상태에서 돌리는 주식들이 되게 세게 가는 게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대웅제약이 요새 한 20% 이상 올라간 겁니다. 대웅제약도 보다 보면 되게 세게 가고 있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보면 최근에 한 3, 4거래일 정도 올라온 이오테크닉스는 좀 눌리고, 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리노공업은 좀 양호하고, 다 보면 낙폭과대 쪽에서 올라가는 게 세게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2차 전지도 에코프로가 이제 거의 일양 이익이에요. 한 두 번째 정도 눌렸어요. 뭐 빠르면 오늘 후장 아니면 내일 정도에는 다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겠냐 싶지만, 이쪽도 포스코 퓨처는 약보합에서 움직이듯이 전력설비 제약 등 신고가형과 금리 인하에 가장 명분이 있는 제약주가 세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나 반도체 쪽도 여전히 모양을 만들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장 지수가 400을 앞에 두고 눈치를 보는 어떤 그런 흐름에 상승 여력과 명분이 명확한 전력설비 플러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감이 가장 확실한,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눌린 섹터가 제약주라고 그랬죠. 그쪽이 움직임이 좋은 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이렇게 전력 설비, 제약, 명분이 있는 쪽과 또 금리 인하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금리 때문에 또 많이 눌렸었던 그러한 낙폭과대에 있는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골고루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는 이 섹터의 움직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아마 398 돌파를 못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보면 딱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만 얘기해 주면, 오늘 선물 398 돌파, 396 지지 체크인데 이제 내일이 중요해요. 이 옵션의 가격을 보면 이게 종목들이 되게 잘 움직이는 가격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번 내일 나올 수 있는 그 월모를 갖고 놓고 보면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인데,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가격인데, 이 8월달 월물이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확 줄어드는 가격으로다가 오면 좋은데, 요거는 이제 다소간에 요게 내가 봤을 때 눈치 보는 장이 나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요거일 확률이 높아요. 요 8월물 가격만 쭉 떨어져 내려오면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추세 패턴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398 돌파, 396 지지 체크의 추세 패턴의 중요성에서 지금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옵션의 가격 구조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거를 맹신하지는 않지만 나는 이거를 20년 동안 이거만 봤거든요. 보면 이자들이 390하고 392, 그 다음에 395의 이 옵션, 콜옵션의 어떤 이 행태를 보면
분명히 397, 400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400쪽으로다가 내일 만기대로 가면서 간다 치면 그 뒤가 아마도 캥길 겁니다. 아니, 캥긴다는 게 아니고 뒤가 아마 자신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8월물 옵션의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수가 살짝 눌리는 게 좋은데, 그럼 눌린다라고 해봤자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 지수대가 없어요. 392로 밀어버려야 되는데, 오늘 밤에 파멜이 이상한 얘기 할 일도 없고, 요런 것 때문에 지금 눈치 보기가 나오는 거고, 요런 것 때문에 전력 설비나 제약이나 저쪽이 더 세게 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추세 패턴의 중요성에서 아까 제약주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줘 보면, 이게, 지난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내일 방송이겠죠? 랭킹쇼에 어떤 사람이 뭐 하다가 못 팔았다고 하면서 대웅제약 아깝다라고 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다 보면 전날 꼬리가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때 이종복이가 한 얘기가 오히려 못 파는 게 운이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토마토 전체가 봐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바닥권에 있는 위치죠. 그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이렇게 거래가 실려버리면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종복이가 방송한 건 이날이고. 그럼 이걸 또 왜 얘기해 주느냐? 충분히 하락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21선과 61선을 중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 자체를. 그리고 이게 그날 권미란 앵커가 HLB하고 대웅하고 차트가 좋은 게 뭐냐 하고서 이거 물어봤었던 바로 그 주식들이거든요. 되게 많이 빠졌죠. 그리고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장은 이런 게 기똥차게 가는데 이게 2차 전지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거래가 실려버리면 저렇게 확 올라갈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 문제는 저쪽은 시총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총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거래가 확 들어왔을 때 올라가 버리면 지수가 확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주든 자동차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이 저쪽이 약간 밀릴 때 저쪽이 흐느적거려야 저쪽이 세게 올라갈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좌우당간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바닥이 확인된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쪽에서 세게 가고, 제약주는 이종복이가 보는 주식들은 거의 다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거의 다 올라갔고, 그나마 가끔가다 한 번씩 보는, 이건 특징이에요. 지금 보면 종근당 같은 것도 최근에 이렇게 놓고 보면 거래가 좀 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거래량이 좀 거시기 해서 그렇지 이것도 좀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이처럼 많이 오랫동안 빠진 주식이 최소한 20, 60을 뚫어놓은 주식 중 거래가 실리는 주식이 여러분들한테는 수익을 내기가 가장 용이하고 쉽고, 그 다음에 신고가형은 올라갈 목표치로 얘기해 주는데 올라갈 목표치가 큰 쪽. 지금 제약주 진짜 많거든요. 근데 너무 거래량이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도 보면 방송 중에 에이징 랜드는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빠졌어요. 문제는 거래량. 거래량이 터지면 세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흐느적거린다. 그러면은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만기 이후를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만기 이후를 보고 좀 전에 이종복이가 이야기했던 그런 특정 패턴들을 포트폴리오로 담는 그런 투자 전략이 가장 현명하다. 이거는 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겁니다. 네, 만기일 내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의 전략 추세 패턴의 중요성에서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서 움직임 살펴봤고요. 배터리까지 연결해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에코프로가 21선과 61선 다 돌파해 놓은 상황이네요.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